이 세상은 풍요와 낭비를 좀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어요. 저자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풍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낭비가 풍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선순환하는 나눔과 비움이 풍요를 만드는구나. 안녕하세요. 맘쉐린지 카페입니다. 2009년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더 이상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재미가 없으면 당장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유쾌한 실험은 10년 이상을 넘어갔는데요. 헌옷과 채식을 사랑하는 딸과 고기를 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는 아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존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가볍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 플라스틱 실험은 제로 웨이스트로 이어지고 실험이 1년 반쯤 지나자 단순한 실험이 아닌 생활 방식,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5명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환경운동이 내세우고 있는 3가지 R이 있어요. Reduce, Reuse, Recycle. 덜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자는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해요. Refuse, 즉 거부하자, 쓰레기를 거절하자, 또 과잉을 거부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쓰레기 거절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산드라 크라우트 바슐은 오스트리아 작은 마을의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행성을 보고 플라스틱 제로 실험을 시작해서 플라스틱 없는 세상 만들기에 관련된 수많은 강연과 토론을 하고 2015년부터는 녹색당 의원으로 환경을 위한 정치적인 행보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환경 운동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혼자가 아닌 가족, 특히 아이들과 함께 제로 플라스틱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장난감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통 장난감이 필요할 때 다른 친구 것과 교환해서 놀거나 특정한 장난감을 요구할 때는 중고를 사주거나 했대요. 또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죠. 제발 플라스틱 장난감만은 조금 선물해주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난감은 계속 쌓이죠. 여기저기 장난감이 뒹굴기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고하죠. 당장 치우지 않으면 몽땅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물론 1층이라서 심각한 위협은 아니었지만 얼마간은 효과가 있다가 도루묵이 되었죠. 이게 반복되니까 아이들도 좀 귓등으로 듣게 되는 거죠. 7살짜리 막내가 어느 날은 하지도 못할 거면서 라고 대든 거죠. 이럴 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창밖으로 자동차, 인형, 공 다 내던진 거죠.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러자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울부짖으면서 엄마에게 매달려서 하지 말라고 이러다가 급기야 막내가 엄마 그만해, 이건 장난감 낭비야 라고 해서 화났던 엄마가 너무 당황하고 웃겨서 이제 뻥 터졌다고 해요.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고 아이들은 그 뒤로 장난감을 소중히 다루었다는 일화인데요. 저자가 이 장난감 낭비와 과잉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꼬집어요.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주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낭비와 과잉을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가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습성에 젖게 하고 결국은 낭비를 일삼는 어른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저자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또 함께 토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알루미늄 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툭 던졌대요. 전 학교에서 늘 캔에 든 레드불만 마셔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한창 토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죠. 근데 그 의미가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한다는 학교 자판기에 오직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밖에 없다. 이것을 학생이 꼬집어서 말한 거죠. 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랄지 소프트 드링크 이런 제품은 갖다 놓지 않고 교육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어긋나는 방식으로 학교 살림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가르침과 삶이 전혀 다른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발견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에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텀블러에 물 한 병 챙기기 귀찮아서 너무 쉽게 페트병 음료수를 구입하고 또 소풍 도시락도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로 가득한 제품들로 가득 찬 장바구니.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은 무심코 아이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내가 무심코 쓰레기를 만드는 행동들이 많았구나. 좀 더 주의 깊게 행동해야겠다. 어떤 제품이 조금 더 포장이 덜 돼 있을까? 우리 같이 팜유가 없는 간식을 한번 찾아볼까? 한두 번만 이런 이야기를 나눠도 아이의 소비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잘 기억해요. 여러분, 중고 옷을 아이에게 입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느끼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고 의류가 생태학적으로는 건강에 더 무해하다고 해요. 직물을 옷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독소가 사용되거든요. 염색, 특수, 함침, 스톤워시 같은 그런 과정에서 납, 색소, 중금속, 가소제 등이 쓰입니다. 하수 처리장을 거쳐도 전혀 분해되지 않는 이 독소들이 한 번의 세탁으로 사라질까요? 아니겠죠. 우리 몸에 그대로 다 흡수가 되겠죠. 물론 그 폐수도 물과 토양, 음식 등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어쨌든 중고 옷은 여러 번 세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백제, 색소, 중금속, 가소제 등이 대부분 씻겨 나가기 때문에 신생아 임산부들에게는 오히려 중고 옷이 안전하고요. 제가 이 문구를 발췌해서 당근마켓에 유아용품 올릴 때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인색한 부모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아이의 건강에 기여하는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그 문구를 삽입하니까 거래 챗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되게 달랐어요. 저도 셋째 딸이어서 위에 2명의 언니에게 모든 옷을 물려받았거든요. 교복 때문에 똑같은 고등학교에 보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불공평하게도 언니의 새 옷에는 공식적으로는 손을 댈 수 없었죠. 항상 비공식적으로 훔쳐 입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억울해하면서 다음 생엔 꼭 첫째로 태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식품, 의류, 전기, 연료, 세제, 중고 물품 등을 절약하는 정신은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품성이다. 이 세상은 풍요와 낭비를 좀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어요. 저자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풍요란 기본적인 물질 욕구 충족 외에 원기 회복을 위한 시간과 충분한 휴식, 편안함이다. 과잉 소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풍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무척 적은 것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챌린지는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 30회 하기. 정말 아깝고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나 거지가 되나 1,000원이라도 받을 걸 이렇게 후회가 되나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나눔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나눔의 철학은 성경을 근거하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의 한 책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구절이 계속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숨은 보물찾기 하듯이 집안 구석구석에 내가 2개 이상 가진 것, 불필요하게 많이 가진 것, 가치를 잃어버리고 숨어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가격 매기지 않고 그냥 나눠봤거든요.
아직도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물건들이.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되게 편안해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안 공간의 여유도 생기고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낭비가 풍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선순환하는 나눔과 비움이 풍요를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자기의 강연 자리에서 아주 비판적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의 주장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비닐봉지 덜 쓰기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자잘한 일들 뿐이지 않냐. 정치적인 결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에게 저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작은 발걸음조차도 떼지 않으면서 큰 발걸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발걸음을 많이 뗄수록 정치적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정말 10년 동안 그녀의 작은 발걸음들은 더 많은 발걸음, 조금 더 큰 발걸음을 유도해 온 것 같아요. 이분의 발걸음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돈이 필요 없는 의류 교환 장터를 만들었고요. 중고책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책꽂이 운동, 제품을 운반하는 과정에는 불필요한 포장과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죠. 그래서 지역 공동농장 경영에 참여했어요. 또 포장재가 전혀 필요 없는 알맹이만 파는 가게에 펀딩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푸드 쉐어링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는데 먼저 대형마트 쓰레기통을 꼼꼼히 살펴봤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냥 식품 창고와 다름이 없었대요. 새 상품과 다름없는 유통기한도 채 다 지나지 않은 음식들이 수천 톤이나 쌓여 있던 거죠.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유리 포장 전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로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요. 사회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낭비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미친 듯이 굴러갔는지 그 부조리와 폐단의 현장을 목격하고 개인적인 덤스터 다이빙이 아닌 조직화된 지역 푸드 쉐어링 시스템을 만든 거죠. 크고 작은 환경 운동들을 10년 동안이나 자발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하면서 매스컴에 많은 주목도 받게 되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낭비 경제, 소비 경제 시스템에 은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여실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한참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저도 가끔 책 한 권 들고 뒷산에 머물다 오면 참 행복하고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 경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행복감. 돌아오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 산책 또는 등산하시면서 플로킹, 자연 속의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이벤트는 어떨까요? 아마 담배꽁초, 음료수 용기들을 꽤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자연을 구경하러 가서 자연을 망쳐놓는 것, 너무도 모순된 행동이죠. 마치 사랑과 폭력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비움과 나눔의 선순환,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풍요로운 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서가 산책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